안녕하십니까. 나는 나 방송 럭키세븐 7번째 시간입니다. 음, 저는 박인철이고요. 지난번 5회와 6회 때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오늘은 뭐 선거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,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1학기 때는 그 친구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반장이 없이 한 학기를 그냥 보냈는데,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니까 선생님께서 반장 선거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선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, 그냥 반 친구들한테 그 우리 반 반장 누구 시킬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인철이요 하는 거예요. 뭐 저는 뜻밖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했었는데, 그 순간에 선생님 그 얼굴이 굉장히 그 난감한 표정을 주시는 거를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떠오르곤 합니다.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난감해 하셨던 이유는, 이제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다른 친구들처럼 밖에 운동장에 나서 뛰어놀지도 못하고,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그 운동장 조회 때 그 반장이 앞에 나가서 그 친구들 줄도 맞추고 또 선생님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, 저는 그 운동장 조회 때는 늘 교실만 지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인철이는 그 운동장 조회 때 못 나가니까 그냥 부반장 시키기로 하고 반장은 다른 친구를 시키자.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다른 친구가 이제 반장으로 뽑히고 저는 이제 부반장이 되었습니다. 근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학년 때도 뭐 반장 선거하면은 의뢰 저는 이제 부반장을 했고, 뭐 회장 선거하면은 저는 늘 이제 부회장, 반장 선거하면은 부반장,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뭘 그 간부를 맡기 때문에 부자가 늘 앞에 이제 따라다녔습니다.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제 처지가 처지인 만큼 그걸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,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죠. 어렸을 때니까.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때도 2학년 때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뭐 부반장이 됐건 부회장이 됐건 이제 간부로 늘 이제 뽑혀서 이제 간부 명단에는 늘 이제 끼었는데, 이제 변혁이 일어난 게 중3 때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, 어 이제 후보로 이제 2명이 올라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다른 친구 한 명하고 저하고 이제 회장 후보로 이제 올라갔는데, 저는 어차피 이번에도 내가 이제 부회장이 될 걸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를 쓸까, 그 회장 그 후보로 그렇게 생각했는데, 뭐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니까 하고 이제 제 이름을 써서 냈는데,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제가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학생회 지도 선생님도
당연히 이제 저하고 함께 후보로 나섰던 그 친구가 될 걸로 예상을 하셨었는데, 갑자기 제가 그렇게 압도적 다수 표차로 이제 이겨버리니까 그 뭐 투표를 다시 찾아갈 수 없고, 얼떨결에 이제 제가 학생회장이 되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늘 붓자를 앞에 달고 간부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정규 학생회장을 했는데, 사실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학생회 간부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, 그냥 뭐 일종의 명예직 비슷하게 이제 그 역할을 했었고,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그 초등학교 때는 늘 이제 뭐 반장이 되면은 그 아침 조회 때 나가서 학생들 줄 세우기 하는 거,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올라와서는 학생회 간부 회의를 하면은 이 회의석상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발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는데, 1학년 때부터 그 간부 회의를 하면은 그 발언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한 서너 명 있었는데, 그 중에 이제 저도 그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,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거의 어떤 제 의견이 결론처럼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아마 친구들이 저를 회장으로 뽑은 이유가 막 그런 그 간부 회의 때의 발언을 그 참고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붓자가 떨어진, 그야말로 맨 위에 그 간부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뭐 국회의원들처럼 어떤 국민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, 다만 회의석상에서 좀 제 의견을 말하는 것 정도 이렇게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옛날을 되돌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그 모든 친구들이 저를 반장으로 이제 추천했을 때, 그래 그러면은 인철이가 반장하고 운동장 조회 때는 부반장이 나가서 줄 세우는 거를 도와주기로 하자 라고 했더라면, 그 장애인도 반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그때부터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그 장애인들도 국회의원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 진출하고 있는데,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이 어떤 그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사회 진출해서 활동한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못할 때였기 때문에,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장애인들은 반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. 요즘에는 그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많이 있었고, 또 사회적 인식 자체가 어떤 배려 차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그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사실 뭐 반장을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, 이러한 사회적 변화, 그러니까 시민의식의 변화가 그만큼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. 이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일수록 정부가 그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굉장히 큰데, 그렇다면은 민간 차원에서는
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오히려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어떤 그 NGO, 그러니까 비정부 민간 기구에서의 그 민간인들의 어떤 사회복지 참여가 굉장히 그 활발하고 그 기여도가 높습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떤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적인 그 시스템의 완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어떤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함께 하고자 하는 배려 의식, 이런 것들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개인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장 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. 여기서 제가 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, 미국에서는 그 어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랄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 법률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어떤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 버스를 타려고 이제 다가갔는데, 그 버스 기사가 이 휠체어 리프트, 그러니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그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열쇠를 두고 나왔으니까 다음 차를 타라고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. 뭐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렸을 텐데, 이 양반은 이제 거기서 고집을 꺾지 않고, 나는 이 버스를 탈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 열쇠를 회사에다 두고 나온 건 당신이 실수를 한 것이니까 당신이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워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마지못해 그 기사가 이제 회사로 가서 1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열쇠를 가져와서 그 휠체어 장애인을 그 버스에 태웠다고 합니다. 물론 여기까지도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, 제가 진짜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 다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. 그게 뭐냐면은, 그 기사가 이제 휠체어 리프트를 키를 꽂아서 장애인을 태우니까, 그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에 올라타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장애인을 환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내버스 기사가 그렇게 1시간씩 승객을 버스에 그 태운 채 차를 세워놓고 가서 키를 가져와서 장애인을 태웠다 라고 한다면은, 과연 그 승객들이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을까요? 아마 옥신각신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장애인을 향한 욕설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얼마 전에 그 지하철을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승차 투쟁을 했었는데, 그때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그 교통을 방해하느냐라고 비난만 했지, 당신들이 하는 주장이 옳은 주장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비장애인들이 동참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뭐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 앞서서, 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, 뭐 법률적 그 제도 정비가 소홀하다라는 것을 탓하기에 앞서서, 우리 각자가 과연 그럼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성찰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이러한 그 어떤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얼마만큼 우리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가, 인간을 그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화하는가라는 데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메인 타이틀을 낳는다라고 해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, 그 개인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,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,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, 똑똑한 사람, 좀 덜 똑똑한 사람, 힘이 센 사람, 힘이 약한 사람, 그 모두를 통틀은 인식이고, 그러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주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나 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인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또 장면이었던 것입니다. 그 선거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가 또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요. 아무튼 제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은 누구나 함께 무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주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지적인 그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얼마큼 공감을 얻을지 또 얼마큼 들을만하다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